서문, 악에 대한 도전. 악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위협입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고 침략적이며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악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악을 무시하기, 악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권은 악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악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악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악에 대해 쓰거나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악을 무시하려 하고 악도 그들을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즉 열린 마음으로 악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가 악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더 직접적으로 악과 싸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두 가지 새로운 선택 사항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언젠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단지 문제는 방법을 가다듬고 더 단호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로는 결코 악을 제거할 가망이 없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 선택권을 선택한다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두 번째 선택권에 마음이 열린다면 이 책은 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텐데 악에 대해 이 행성에서 주어진 적이 없었던 더 깊은 이해를 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악이 우리가 해결해온 수많은 다른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을 오늘날에는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질병의 원인과 성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실제로 잘 몰랐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악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가능성에 열려 있다면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이나 이해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지식이 어디서 오는지 숙고하게 되며 다시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기존 사고 체계는 이미 우리가 악에 대해 가질 수 있거나 가지도록 허용된 지식은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없는 적어도 주류 사고 체계 안에는 없는 지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 선택권을 선택한다면 다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명백히 어떤 기존 사고 체계도 우리에게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면 그 지식은 우리의 기존 사고 체계로 규정된 멘탈 박스 밖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체계의 테두리 안에 지식이 있었다면 그 지식을 찾아 악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이 행성에서 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기존 사고 체계 밖에서 지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존 체계 밖에서 지식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인간 심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은 악에 대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인 악의 심리학에서 나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악을 유발하는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을 논했습니다. 이 요소는 분리된 자아,
즉 국소적인 자아이며 그것의 핵심은 에고입니다. 첫 번째 책의 결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소적인 자아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곧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한 방법으로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위로 격상시키는 사고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을 따르면 여러분의 지속적인 존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시스템 외부에서 설명거리를 찾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여러분의 지성은 즉시 그것을 여러분의 사고 체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비교합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체계를 넘어서거나 상반되는 아이디어는 모두 의심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확실한 종교 경전에 바탕을 두거나 물질주의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종교나 과학적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악을 초월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이미 우리 스스로 악을 넘어섰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볼 때 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면 전통적인 종교나 과학적 물질주의에서는 그런 지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해야 합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기 쉬운데 그들이 권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지식을 너무 넘어서지 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책은 악의 심리적인 원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악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최소한 언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전통적인 사고 체계를 훨씬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채택할 기준은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힘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전통적인 체계의 권위주의자의 주장에 의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려했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었고 기존 체계의 권위자들은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전통적인 믿음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유일한 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악에 대해 뭔가 새롭고 유익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더 깊은 이해를 구하는 태도로 아이디어를 숙고한다면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악이 대부분의 사람이 보듯이 그렇게 큰 미스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숨겨진 미스터리를 보게 되면 신비의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